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내년에 집을 최대한 싸게 사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커먼웰스 뱅크는 부동산 시장 하락이 15%에 달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3년 6월 달까지 집값이 하락한 후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 커먼웰스 뱅크의 경제 책임자인 가레스 에어드는 부동산 가격이 2023년 중반에 최저점을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도 하락을 하고 다음 연도 중반에 저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호주의 전체적인 집값은 약 94만 불에서 79만 불로 14만 1000불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은 1억 4천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타이밍, 최적에 가까운 타이밍을 계산하는 법과 그리고 왜 그 타이밍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먼웰스 뱅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수도에 있는 주택 가격과 지방에 있는 주택 가격이 모두 다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2022년도 8%, 2023년도 3% 하락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리 인상을 인해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렇게 가파른 하락이 오게 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이 하락이 오는 것이고, 현재 예측하는 금리는 커먼웰스가 11월까지는 2.6% 금리를 예측하고 있고 ANZ는 3.35%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금리는 거의 3%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3% 이상 올라갔을 때 집값 하락은 당연히 더 크게 올 수 있다. 이 점까지 열어두어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하반기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금리가 원상 복귀로 가는 것이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현재는 이제 올해 말에는 7.75%까지 최고의 인플레 수준을 기록하고 그게 이제 6%, 5%, 4%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 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가의 변동폭을 계속 보아주면서 금리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 딱 집을 사주는 거죠. 최저가입니다. 그때가 최저가이고 한 1억 4천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먼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나가는 거죠. 경제 상황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본다. 지역에서는 주택 시장이 활발한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좀 하락이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내가 거주할 실거주 지역에서 찾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모든 지역이 하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든지 간에 좋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14%나 하락하면서 정말 큰 하락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보합을 보일 수도 있는데 1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2023년 중반까지 25만 달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만 달러인데 25만 달러가 떨어지니까 11만 6천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은 2억 5천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모르고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은 살짝 아쉽다라는 거죠. 물론 괜찮죠. 지금도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2억 5천을 아낄 수 있다. 멜버른은 이제 2022년도 4월 고점 10만 달러에서 내년 중반까지 17만 달러 하락해서 83만 달러가 이제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만 달러면 1억 2천이죠. 1억 2천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빅토리아 수도도 12% 정도 하락한다. 시드니보다는 좀 폭이 낮잖아요. 내려가는 폭이 17%니까 그래도 이제 뭐 비슷하게 시드니랑 많이 하락한 수준이고 멜버른 고려하시는 분들도 기다려 내년 중반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이제 저점이 올 거다,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브리즈번도 이제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죠. 시드니 멜버른보다 좀 평균가가 싸죠. 4월에는 88만 달러인데 88만 달러가 14만 9천 달러 줄어서 이제 73만 달러가 될 거다. 1억 5천 정도 17%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주의 전반적인 지역의 하락폭은 17%다. 17에서 18 아니면 뭐 낮게 잡으면 15%까지 하락한다를 딱 이제 미리 개념을 정립해 두고 접근했을 때 또 주택 시장에서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극대화해야죠. 그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67만 달러에서 2023년 중반까지 7만 4천 달러가 하락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애들레이드는 가장 하락이 좀 작아요. 11%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별 중에서는 애들레이드가 폭이 작구나, 이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뭐 내려가는 폭이 작다고 해서 더 이득이다, 아니면 내려가는 폭이 더 높다고 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역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퍼스는 또 여기는 4만 6천 달러 정도, 굉장히 낮아요. 애들레이드하고 퍼스가 하락하는 폭이 낮다. 왜 그럴까? 뭔가 더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이 빠지는 게 좀 미미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 있어서는 차라리 그걸 감안하고 좀 일찍 집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뭐 8%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지역은 이제 4만 달러, 4천만 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광업이 풍부한 서부 호주 도시는 2%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승이 가능한 도시는 이제 돈이 많이 나오는 도시겠죠. 리튬 광산이 이렇게 있는 곳이나 싸면 사람들이 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곳은 좀 오히려 상승 가능할 추세가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것도 있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023년도 중반까지 왜 집값이 떨어지냐를 얘기를 드리면은 2023년까지는 현금 금리가 거의 3.35%까지 도달할 것을 대형 은행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웨스팩은 3.35, ANG는 3.35%, 커먼웰스는 11월까지 2.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의 3%는 확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는 갈 수 있을 거고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 4%를 갈지 안 갈지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호바트는 이제 타스메니아에서 또 이제 유명한 도시죠. 여기는 이제 16% 정도 하락해서 1억 2천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도시가 아니라 섬이든 내륙이든 간에 16% 정도 하락을 할 것을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에 8% 정도 가격 하락이 추가적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락이 끝이 아니다, 이 점까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윈도 이제 얼마 정도 내려갑니까? 6만 9천 달러, 7천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캔버라는 7만 8천 달러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체 주택 가격은 이제 1억 7천 정도, 17만 달러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1억 2천, 1억 2천 그리고 1억 8천 이 정도 사이 정도 있고, 좀 가격이 낮은 도시는 얼마 정도 습니까? 8천 정도, 7, 8천 정도는 그래도 거의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서부 광업 도시는 올라갈 수 있구나, 2%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걸 고려하게 되면은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내가 더 기다릴 것인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돈을 더 아낄 것인가를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이랑 호주랑
금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최고 금리를 4%를 잡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미국이 4% 가면요, 호주는 3.5%는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미국하고 호주하고 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나면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기준 달러의 그런 약세도 있고요. 호주 달러 약세를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호주도 거의 내년 후반 정도는 3.5% 정도 금리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4% 밑에까지는 근접할 정도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계산 데이터를 기준에 봤을 때 내년 중반이 아마 이제 확실한 저점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좀 공개적으로 공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데이터 값을 보고 그 다음에 호주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커먼웰스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 3.5% 도달했을 때 예상되는 하락값 1억 7천 정도, 이 정도가 좀 아주 굉장히 좋은 계산이다, 이 점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호주 부동산 내년에 집을 최대한 싸게 사는 때가 온다, 이 힌트를 드렸고요. 뭐 집이 무패다, 불패다,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위험한 내용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죠.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집을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요. 주식이든 뭐든 동원을 해서 내가 시드를 만들어서 집을 살 수 있으면은 저점에서 사는 게 좋겠죠.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때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을 살 때 있어서 시간을 잘 길게 두면서 경제 움직임을 보면서 아주 좋은 집을 저렴한 가격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